머슴 계약서. 조선시대 전라도의 어느 마을에 장 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욕심도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쌀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받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호러미와 6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열애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과부 박씨는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동이었는데 나이는 어렸지만 영특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난 가을 박씨는 아들이 굶을까 봐 장 부자에게 쌀 한 마를 빌렸습니다. 봄이 되면 갚겠다고 했지만 장 부자는 이자로 쌀 한 마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선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박씨는 쌀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품팔이 일도 없었고 겨우내 모아둔 돈으로는 쌀 한 말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장 부자가 박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인 2명을 데리고 온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박씨, 빌려준 쌀 갚을 때가 됐어. 죄송합니다. 나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기다리라고? 벌써 석 달이나 지났어. 계약서에는 봄이 오면 갚는다고 되어 있지 않소? 나리,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품팔이를 해서 꼭 갚겠습니다. 장 부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품팔이로? 한 달 안에 쌀 2마를 마련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오. 그래도 제발. 듣기 싫소. 계약서에는 만약 갚지 못하면 담보를 넘긴다고 되어 있어. 박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장 부자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담보란에 집과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습니다. 오두막집도 남의 것이었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나리, 저는 집도 땅도 없습니다. 담보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장 부자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 뒷면을 보시오. 박씨가 계약서를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집과 땅이 없을 경우 자식을 담보로 한다. 이게 무슨... 당신이 도장을 찍었어. 이제 그 아이는 내 머슴이요. 박씨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글을 읽지 못해서 뒷면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리, 제발 아닙니다. 동이는 아직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면 어떻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법적으로 유효하오.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이래서라도 갚겠습니다. 박씨는 장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장 부자는 냉정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계약서대로 할 뿐이요. 아이를 내놓으시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씨가 동의를 꼭 껴안자 장 부자는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인들이 박씨를 떼어내고 동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동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씨도 울면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나왔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 부자가 무서웠고 계약서라는 증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한 젊은 총각이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영리해 보이는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거기 무슨 일입니까? 장 부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가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이 아이는 계약서에 따라 내 머슴이 됐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청년은 박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씨는 울면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쌀을 빌린 일, 갚지 못한 일, 계약서 뒷면의 조항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장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요? 당신이 대신 갚아줄 건가요? 아니,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장 부자는 자신만만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모두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려가겠어.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청년이 계약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식을 담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얼마 동안 머슴으로 쓴다는 건가요? 그야 빚을 갚을 때까지지. 빚이 쌀 2마리군요. 그럼 이 아이가 이래서 쌀 2마를 마련하면 돌려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소.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일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당연하지. 당장 오늘부터 일을 시켜야지. 오늘부터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청년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계약서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식을 담보로 한다. 그런데 자식이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안 적혀 있군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크죠. 이 아이는 겨우 6살입니다. 6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 부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 심부름이라도 시키고. 심부름으로 쌀 2마를 벌 수 있나요? 계산을 해봅시다. 어른 머슴이 하루 종일 일해도 쌀 1되밖에 못 팠습니다. 쌀 2마리면 200되입니다. 200일을 일해야 하는데 6살 아이가 어른만큼 일할 수 있나요? 그건. 청년은 계속 따졌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어디에도 아이를 머슴으로 쓴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담보로 한다고만 되어 있죠. 담보면 당연히 머슴으로 쓰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담보는 담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를 집에 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보관만 할 수도 있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년의 논리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제안을 하나 하죠.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데? 보통 15살은 되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년 후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9년이나? 네, 그때 가서 일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데려가봤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낼 텐데.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장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6살 아이를 데려가봤자 제대로 일도 못 시키고 먹이기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9년 동안 이 아이를 누가 키워야 하죠? 그야 어머니가 키우겠지. 그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당연히 어머니가 대야지.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이 아이는 계약서에 따라 나리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리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놓고 관리비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요? 예를 들어 나리께서 소를 누군가에게 맡겨 키운다면 먹이 값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 집에 맡겨 키운다면 양육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장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빚쟁이의 자식을 키워주는데 돈까지 내라고? 빚쟁이의 자식이 아니라 나리의 담보입니다. 법적으로 나리 소유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논리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 부자는 난처해졌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자니 당장 쓸모도 없고 그렇다고 양육비를 내자니 억울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요?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약을 파기하시면 됩니다. 파기? 네, 어차피 이 계약은 문제가 많습니다. 6살 아이를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시는 게 나리께도 이득입니다. 그럼 4살 2말은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이 어머니가 품팔이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 부자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도 6살 아이를 머슴으로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줬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이자는 면제해주겠소. 대신 쌀 2말을 1년 안에 갚으시오. 박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1년 안에요? 그건 너무... 다. 청년이 박 씨를 말리고 장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1년은 너무 짧습니다. 3년은 주셔야죠. 3년? 네, 1년에 쌀 1말씩. 섭번에 나눠서 갚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이 어머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장 부자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것도 손해였지만 쓸모없는 아이를 떠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줬소. 그럼 그렇게 하겠소? 청년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씁시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청년은 새 종이를 꺼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씨는 장 부자에게 쌀 2말을 3년에 걸쳐 갚는다. 1년에 반말씩 납부하며 이자는 없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 장 부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한을 연장한다니 그럼 언제 받는단 말이요? 나리께서는 부자이시니 쌀 2말쯤 급하게 받으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받으시되 확실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은 계약서를 2장 작성해서 하나는 장 부자에게, 하나는 박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각자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증인도 필요하니 마을 이장님을 모셔오시죠. 마을 이장이 와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증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장 부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동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떠돌며 여행하는 중입니다. 김남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동이가 청년에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김유신은 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착한 아이구나.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자라거라. 네,
마을 사람들이 김유신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낭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유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계약서의 허점을 찾았을 뿐입니다. 계약서란 쌍방이 합의해야 유효한 것인데 한쪽이 그를 읽지 못한다면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장 부자를 설득하신 것이 대단합니다. 장 부자도 바보는 아닙니다. 제 논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받아들인 겁니다. 마을 이장이 김유신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우리 마을에 머물지 않으시겠습니까? 글도 잘 아시고 지혜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만 저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룻밤만이라도 묵어 가십시오. 제 집에서 대접하겠습니다. 김유신은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이장댁에 모여 김유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신은 전국을 다니며 겪은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낭군님은 어디서 글을 배우셨습니까? 어렸을 때 서당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여행을 통해 얻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요? 네, 책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보며 배운 것은 지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유신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유신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 씨가 동희를 데리고 와서 인사했습니다. 은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동희를 잘 키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신이 동희에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내 어머니처럼 글을 모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네, 아저씨. 꼭 공부할게요. 그래, 착하구나. 김유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3년 후, 박 씨는 약속대로 쌀 2마를 모두 갚았습니다. 열심히 품팔이를 하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장 부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았습니다. 동희는 마을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한 아이였기에 금방 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늘 김유신 아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커서 김유신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10년 후, 동희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고,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유신 아저씨는 어디 계실까요? 글쎄, 전국을 떠돌아다니신다고 하셨으니 어디 계실지 모르지. 언젠가 꼭 다시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20년 후, 동희는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지방을 순시하던 중, 한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김유신 어르신이십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정착하셔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자신을 구해준 그 김유신일까? 동희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20년 전에 전라도의 한 마을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동희를 자세히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동희냐? 네. 맞습니다. 어르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지. 내가 6살 때 머슴으로 끌려갈 뻔한 일을 어찌 잊겠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니 자랑스럽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김유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의 노력과 내 자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동희는 김유신에게 큰 집과 녹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유신은 사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기쁨이니라. 그렇다면 제가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해다오.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울 것 같구나. 그 후로도 동희는 자주 김유신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의를 보면 나서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장의 계약서가 어린 생명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혜로운 청년의 재치로 그 생명이 구해졌고 그 생명은 자라나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